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기출 문제를 제가 바로 풀진 않고요. 풀어도 되는데 푸는 것보다 기존에 풀었던 기본서 완전 정복할 때 풀었던 내용으로 편집을 하는 게 제가 더 안 틀려서 여러분에게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은 기본서 완전 정복에서 풀었던 내용을 편집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도 열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09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네, 이걸 어디서 베꼈는지 여기 틀렸더라고요. 이게 디귿리을이에요. 디귿리을. 미음이 없는데 보기에 미음이 들어가 있어요. 자,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베이스 DBMS를 비교했을 때 파일 처리 시스템을 DBMS랑 비교했을 때 파일 처리 시스템의 단점으로 옳은 것. 네. 파일 처리 시스템은 원자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게 DBMS가 보장해주는 건데, 네, 원자성 보장하기 어렵다. 파일 처리 시스템은 동일한 정보의 중복 저장으로서 데이터에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 네. 파일 처리 시스템은 데이터 파일의 구조가 변경되면 그 데이터 파일을 접근하는 응용 프로그램도 변경해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파일 처리 시스템은 데이터가 여러 파일에 흩어져 있으며 다르기 때문에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작성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자, DBMS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독립된다는 거예요. 독립. 프로그램에 의존적이지 않다. 프로그램이 바뀌면 DB도 새로 짜야 된다. 이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써도 이 DB에 명령만 내려주면 데이터를 꺼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DBMS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 파일 처리 시스템은 프로그램의 파일이 DB 파일이 종속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2009년도에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좀 애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2011년도에 나왔던 이런 문제가 있네요. 네, 이런 문제는 별로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설명이다. 옳은 것만은 골라봐라. 이거는 답이 3번입니다. 자, 레코드 크기가 80바이트고 레코드 크기가 80이고 블록 헤더 길이가 20이에요. 그리고 파일에 존재하는 레코드 수는 5만 개인데 각 블록의 크기는 4096입니다. 4096. 자, 그러면 4096의 블록이 블록 중에서 앞에 20바이트는 헤더죠. 20. 그러면 여기 뒤는 얼마겠어요? 4076이 되겠죠. 네, 여기 20. 자, 그럼 데이터 레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에요. 4076바이트. 자, 4076바이트에 그럼 레코드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냐? 네, 그게 블록 인수입니다. 블록 인수. 그러면 식으로 그대로 쓰면 4096에서 20 빼고 이거를 레코드 크기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하면 50.95가 나옵니다. 0.95이기 때문에 한 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51개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50이 돼요. 근데 기억이 틀렸어요. 기억 틀린 거 빼면 이렇게 다 빠지죠. 그 다음에 니은만 맞으면 되겠네요. 자, 순차 파일에서 이진 탐색을 한다면 최악의 경우 10개의 블록 접근이 필요하다. 자, 이게 50개, 네. 5만 개니까 한 개에 자, 5만 개 지금 레코드 수가 5만 개잖아요. 근데 하나의 블록당 50개씩 저장이 되니까 총 블록 수는 1000개가 되죠. 5만 개를 다 저장하려면 1000개가 필요합니다. 저 이진 탐색하면 1000개를 쫙 놓고 반씩 잘라가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10번이면
2의 10승이죠. 그러면 1024가 돼요. 1024개까지의 데이터는 딱 10번만 접근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24개까지는. 근데 1024개도 안 되죠? 그러니까 10번 만에 접근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자, 비순서 파일에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총 필요한 블럭의 개수는 980개다. 블럭의 개수는 980개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블럭은 1000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틀렸죠? 자, 비순서 파일에서 불특정 레코드를 찾기 위해서 평균 500개의 블럭을 읽어야 한다. 비순서 파일이라고 하는 건 여기 히프라고 써있긴 한데, 비순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아까 이진 탐색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그쵸? 뭐 오름차순 돼 있던 내림차순 돼 있던 뭔가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비순서 파일이라고 하는 건 순서가 없어. 하나하나씩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와 얘가 같으냐? 아니네? 같으냐?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블럭이 1000개 있으면 한 번 만에 찾을 수 있고, 제일 앞에 있으면. 그죠? 제일 끝에 있으면 1000번 만에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절반이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2분의 1000 이렇게 하면 500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사이즈를 구하면 500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이렇게 속성들이 이루어져 있다. RS 모두 속하면서 이름이 같은 속성이고, 이렇게 물음에 답해봐라. 자, 자연 조인 연산을 수행한 후에 발생되는 결과 차수와 카디넬러티를 써봐라. 자, 지금 보면 공통되는 애를 찾아봐야 되겠죠? WY가 공통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묶으면 네, 일단 WY만 써보면 되죠. 뭐. W1, Y2, W2, Y3, W3, Y3, W4, Y2. 자, 이게 아래에 있는 애고요. S에 있는 애는 W1, Y3, W1, Y2, W3, Y3, W2, Y2. 자, 이렇게 했을 때 공통이 될 수 있는 애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W1, Y2. 이거 되죠? 네, 그리고 W2의 Y2, 3의 3. 3 되네요. 3. 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차수는 어떻게 돼요? 차수는 이 속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W, X, Y, G의 V, A.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수는 6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카디넬러티는 공통되는 애들끼리만 만들어지잖아요. 공통되는 애들끼리. 네, 그러면 지금 공통되는 애가 얘랑 이렇게만 만들어지고, 이렇게만 만들어지죠. 그래서 2개가 나옵니다. 튜플은 2개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공통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겠죠. 자, 이 릴레이션에서 1에 의해서 발생되는 릴레이션과 2에 의해서 발생되는 릴레이션의 차집합 연산인 A 1 빼기 2를 했을 때 릴레이션을 그려봐라. 1을 릴레이션 S에서 W와 Y에 대한 프로젝트 연산 여기 했네요. 네, 여기에 대한 연산 여기 했네요. 자, 좌우만 바뀌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입니다 1번에서 2번을 빼보래요. 그러면 1번에서 좀 전 했던 거잖아. 그럼 뺄 수 있는 애를 빼면 되죠. 그럼 얘랑 얘가 같으니까 얘가 빠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같으니까 얘가 빠지겠어요.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려라. 저 프로젝트 연산을 했기 때문에 W하고 Y 딱 요것만 나오는 거예요. 요것만 나온 상태에서 남으니까 S 빼기 1 빼기 2는 WY 대문자가 되고 W1 Y3 W2 Y2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이거는 뭐 2005년도까지 문제는 뭐 대략 4년도도 이제 4년도부터 이제 약간 문제가 4년도까지 문제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공부할 때 노량진에 학원이 3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그 여자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 그때는 교과 교육론만 잘하면 합격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 수석 그 소문이에요. 저도 뭐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 소문인데 이 사람이 뭐 서울 수석을 해서 뭐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했다더라. 뭐 그래서 이 사람이 학원 강사로 아주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전공 내용이 강화되면서 이 사람이 딱 그 해 그만뒀죠. 그 해 그만뒀는데 내가 강의 딱 한 번 들어봤거든요. 한 번. 누가 같이 듣자고 이러면서 강의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내가 그걸 한 30분 정도 보고 야 도대체 여기 앉아있는 애들은 왜 앉아있는 거야? 이거 물어봤습니다. 네, 전공을 다 틀려요. 다. 전공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못하는 거예요. 교과 교육론만 하고 전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전공을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앉아서 듣는 애들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야? 왜 이 틀린 내용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해 그만뒀어요. 질문도 안 받고 자기가 딱 수업할 때 내용만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린대요. 질문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가 몰라서 설명을 못하는데 뭐 질문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제일 답답한 건 거기 앉아있는 애들이 제일 답답했습니다. 자기가 전혀 기본서를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기본서를 봐야 되는데 학원 강사가 준 책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설명하는 게 틀렸다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듣고 있는 거죠. 거기서 들으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가끔 질문하는 애들이 있다고. 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강사가 틀렸을 때는 틀렸다고 확실하게 틀린 거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낭비를 하지 않지. 그쵸. 자, 2006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런 것을, 자, 스키마가 나와 있고요. SQL로 표현한 건데, 각도로 관계 대수를 쓰고 튜플 해석식으로 완성하죠. 이 튜플 해석식을 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공부할 때도 튜플 해석식, 야, 설마 이게 나오겠어? 막. 근데 2006년에 나왔네요. 네. 제 첫 해 시험 봤을 텐데. 네. 아주 커트라인과 아주 멀리 떨어졌죠. 네. 자, 고객과 예약을 해서 두 개를 조인해서 찾고 싶어요. 자, B114라는 책을 예약한 사람. 그럼 여기서 나오겠죠? B114 도서번호 B114를 예약한 사람의 고객번호와 예약 날짜가 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 중에 이 고객번호랑 여기 고객번호를 조인해서 고객 이름. 그럼 결국 B114라는 책을 예약한 사람의 이름을 뽑아라. 그 얘기가 되겠죠. 네. 내용 그렇습니다. 그럼 관계 대수로 쓰면 고객 번호를 고객 이름을 뽑아야겠죠. 이름 뽑아야 되는데 어디서 뽑아요? 고객에서 뽑아야죠. 자, 고객에서 뽑는데 B114를 예약한 사람이니까 먼저 예약 이게 아니고 도서번호 B114 어디에서? 예약에서. 자, 예약에서 B114를 예약한 튜플을 뽑은 다음에 이 튜플과 고객과 조인하면 여기서 좀 더 최적화를 시켜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고객 번호만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B114를 예약한 사람의 고객 번호만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랑 얘를 딱 조인해 가지고 고객 이름을 뽑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 해석식은 사실 저도 정확히 잘 몰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에 가깝지만 안 하기엔 약간 좀 찝찝한.
자, 그러면 얘는 관계 해석식은 일단 개체가 필요해요. 개체. 그래서 고객을 우리가 M이라고 쓴다고 하면 M. 고객 이름 이렇게 뽑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이 있고 모두가 있죠. all. 자, 이게 어떤 R 예약. 그러려면 예약도 있어야겠죠. 우리가 예약을 R이라고 쓴다 하면 자, 여기는 우리가 추출하고 싶은 애를 쓰는 거야. 앞에 그 다음에 짝대기 쓰고 뒤를 쓰는 겁니다. 네. 예약을 R이라고 하고 어떤 예약에 대해서 네. 자, M. 고객번호가 R. 고객번호 같고 그리고 R. 도서번호는 이거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 예약에서 B114를 예약한 사람의 튜플이 나오죠. 네. 그 중에서 요거 같은 애를 뽑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닥 뭐 굉장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2007년도 문제. 자, 내부 처리 더 효율적인 관계대수식으로 변환된다. 관계대수식 이것을 최적화된 식으로 구해봐라. 자, 세미조인 얘와 얘 RS의 세미조인을 구하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공통된 애들만 뽑죠. 네, 공통된 애들. 네, 세미조인은 공통된 애들만 뽑아서 R과 조인하면 됩니다. 그쵸? R과 조인하면. 그렇다는 얘기는 공통된 애들만 R에서 남기면 돼요. 자, 지금 B1, C1이 여기 공통이죠? 그러니까 R에서도 B1, C1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남는 거예요. 네, B1, C1 들어가는 애들 남죠? 어차피 얘랑 조인 될 거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남고 얘 남고 B1, C2는 없죠? 빼고 B2, C2 있죠? 여기 얘 남고 얘 있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남아요. 그래서 A, B, C 해서 A1, A2, A4, A5 B1, C1 B2, C2, B2, C3 이렇게 남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 결과에서 B가 1이네는 요거 2개죠. 요거 2개에서 A를 뽑아라. 그러니까 A1, A2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려야 예쁘겠죠.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최적화된 관계 대수. 자, 그럼 지금 아까 요 세미 조인에서 네. 얘만 뽑아라. 이 식을 최적화된 식으로 해라 그 얘기가 되겠죠. 최적화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중간중간 나오는 애들을 최소한의 튜플과 최소한의 애트리뷰트로 뽑으면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의 튜플과 최소한의 애트리뷰트.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거 2개 세미 조인 해서 B가 1인의 튜플을 뽑아내는 거죠. B가 1인의 튜플을 뽑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걸 먼저 하잖아요. 얘를 먼저 하는데 이러지 말고 R에서도 B가 1인에만 뽑고 S에서도 B가 1인에만 뽑으면 되죠. 네, 골에서 조인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B는 B1 R 이렇게 뽑고 네. S에서도 B는 B1 S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최적화된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다 이러면 무조건 중간 단계가 최소한으로 나오게 만들면 됩니다. 중간 단계가 최소한으로 나오지 않는 네, 이 다음 문제죠. 네, 요거 자 이게 지금 뭐 이게 트리 해서 2009년도에 나온 문제네요. 이렇게 했을 때 한 것이다.
자, 초기 트리를 최적화된 최종치를 변화하는 것은 순서 없이 나열한 건데, 이거를 한번 해봐라. 자, 이 순서 없이 나열했다는 거는 최악에서 이제 최선으로 배치해봐라. 그 얘기가 되겠죠. 이거 답이 2번이에요. 2번. 자, 최악이 뭐냐? 최악. 최악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악은 무조건 카티션 프로덕트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번을 먼저 보시면, 얘랑 세 개를 그냥 카티션 프로덕트 해버리죠.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일단 세 개를 조인하는 거예요. 그냥 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100개, 100개, 100개다. 너무 많네요. 자, 10개씩 합시다. 자, 10개, 10개, 10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게 1000개가 나옵니다. 튜플이. 1000개를 가지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이 지금 10배가 되면 이게 1000이 몇 배가 돼요? 1000배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악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답이 1, 2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애들 보시면 3개를 연장으로 카티션 프로덕트 한 애가 없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왜 줬지? 자, 그래서 얘가 최악이에요. 일단 카티션 프로덕트를 무조건 해놓고 시작하는 게 최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번을 한번,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한번 비교해 보면 돼요. 디귿이 먼저냐, 미음이 먼저냐를 보면 되죠. 자, 미음을 먼저 보시면, 미음은 두 개는 카티션 프로덕트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골랐습니다. 고르고, 여기서 한 거를 이렇게 해서 바로 또 카티션 프로덕트 하죠. 네. 한 개씩만 해서 튜플을 골라냈는데, 얘도 나름 많죠. 얘 10개씩 하면 얘는 100개가 될 거고. 네. 자, 그럼 디귿을 볼까요? 디귿. 자, 여기 찍었죠? 찍고, 자, 사원에서 일단 한번 추출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를 하긴 하는데, 걸러내죠. 걸러낸 거랑 카티션 하죠. 네. 여기서는, 예, 한 번 걸러낸 거랑 카티션 프로덕트 하고 곱하기 때문에 미음하고 디귿을 비교하면 미음이 훨씬 많아요. 네. 미음이 중간 결과치가 많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인데 이거 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트리를 그려갖고 이거는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카티션 프로덕트를 직접 하느냐 몇 단계를 이제 추출하고 카티션 하는 게 제일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선을 보세요. 사원에서 뽑죠? 사원에서 먼저 추출해요. 그죠? 거기에서 필요한 애만 뽑습니다. 프로젝트 연산을 통해서 필요한 튜플만 뽑고요. 여기서도 필요한 튜플만 뽑죠? 네. 그거랑 조인할 때 얘도 여기서 튜플 뽑아서 어트리뷰트 뽑은 다음에 그죠? 최선의 가장 적은 양을 뽑아서 조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최선이죠. 네. 자, 리을도 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를 뽑았죠. 과제에서 뽑았죠. 근데 소속에서는 안 뽑았어요. 그죠? 소속은 바로 자연 조인 들어가죠. 사원은 뽑았죠. 네. 그래서 리을이 여기 들어갑니다. 하여튼 뭐 요런 거는 객관식이라서 안 나오겠죠. 안 나오는데 최선이냐 최악이냐는 항상 중간 단계 값이 가장 적게 나와야 된다. 중간 단계.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튜플로 먼저 다 추출해내고 거기서 필요한 애트리뷰트만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조인 연산을 하는 게 최선이다. 가장 좋다. 자, 2010년도 문제입니다. 자, SQL하고 관계대수를 같이 실행했을 때 결과가 다른 것을 골라봐라. 자,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기억은 왜 다르냐? 자, SQL을 먼저 해석해보면 중간고사 점수가 94점 이상이고 컴퓨터 개론, 자, 이 컴퓨터 개론을 들은 학생 중에 중간고사가 94점 이상인 아이의 학번을 뽑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대수를 보겠습니다. 자, 수강에서 중간고사 94점인 것에 과목번호를 뽑고 그리고 과목에서
컴퓨터 개론의 과목 번호를 뽑아서 조인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컴퓨터 개론에서 94점 이상 맞은 과목 번호가 나오죠. 네, 과목 번호가 나옵니다. 학번이 안 나와요. 자, 수강에서 기본적으로 수강에서 학번과 과목 번호가 있는데 94점 이상인 과목 번호만 뽑기 때문에 학번이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학번을 뽑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오류예요, 오류. 네, 결과가 다른 게 아니고 오류죠. 실행 결과, 이거 문제,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결과가 같으냐 다르냐, 오류가 있냐 없냐를 찾는 것처럼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 중에서 4학년이 아닌 학생의 이름과 학과명. 네, 4학년이 아닌 학생. 그래도 마찬가지죠. SQL문은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SQL을 썼는데 이게 뭐하는, 네, 이게 지금 교수들이 낸 문제인데, 네, 이것도 오류죠. 네, 이렇게 해서 SQL 입력하면 오류가 납니다. 네, 네, 관계 대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하여튼 답은 뭐 이렇게 그냥 전달됐다 이런 뜻인가 봐요. 이거 오류예요. 이거 문제 오류입니다. 네, 그다음에 D급 보시면 학생에서 컴퓨터 교육과 학생을 뽑아서 이의 학번을 뽑습니다. 학번을 뽑고 이거랑 수강이랑 조인한 다음에 이름, 과목번호, 추가고사. 자, 이렇게 뽑으면 잘 될 것 같지만 문제는 컴퓨터 교육과 학생의 학번만 뽑았잖아요. 학번만 뽑아서 수강하고 조인했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뽑을 수가 없죠. 얘도 오류예요. 네. 얘도 오류죠. 사실 니은도 답이 돼야 됩니다. 네. 하여튼 기억과 디귿이에요. 나머지는 뭐,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니은, 이거는, 네, 이게 치명적 실수입니다. 이건 내면 안 되는 거죠. SQL에서 쓸 수 없는, 네, 저렇게 실행해보세요. 이러면 출제원들이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지. 자, 얘는 답이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작성했을 때, 요번엔 이제 옳은 거 골라보랍니다. 옳은 거. 자, 최민철이 주문한 도서명을 검색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최민철이 주문한 도서명. 도서명이니까요. 여기서 보세요. 최민철이 C001이죠? 이거 가지고 어디 가요? 주문을 가야 됩니다. 주문. 여기 있죠. 그러면 이 주문 번호 가지고 어디 가요? 여기 가죠. 주문 내역을 가서 여기를 찾죠? 얘의 도서 번호를 가지고 여기 가서 컴퓨터 구조를 검색했네. 이렇게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회원에서 최민철. 네. 여기 회원 번호가 나오겠죠? 이거 가지고 주문하고 조인합니다. 네. 근데 뭐 이게 뭐 최적화 이런 거랑 좀 문제가 좀 있죠. 문제가 있지만 왜 이거 큰 의미가 없냐면 일단 회원에서 최철민이 한 명이겠죠? 지금 한 명이니까 최철민 한 명이죠. 네. 이렇게 하니까 또 한 개 나오죠. 그리고 조인했더니 또 한 개 나오죠. 그 전체 조인했더니 또 한 개 나오죠. 결국 튜플이 하나야. 네. 뭐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많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튜플이 이제 여기서는 하나입니다. 그의 도서명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니은 도서번호 1, 2, 3, 4를 주문하지 않은 회원번호를 모두 검색해봐라. 그러면 전체 회원 중에서 1, 2, 3, 4를 주문한 애들만 빼내면 되겠죠. 네. 자, 이건 이제 이렇게 서브 쿼리를 썼는데요. 자, 회원번호를 뽑는다. 근데 어디 주문 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회원번호를 뽑아라 그거죠. not exist니까. 네. 자, exist, not exist. 이거는 있잖아요. true, false로 반환이 됩니다. true, false로. 네, true, false로 반환되기 때문에 자, 회원 번호가 지금 여기 보시면 회원 튜플이 있죠. 이 튜플 하나씩 갖고 서브 쿼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나 가지고 김동영을 데리고 여기 갑니다. 그래서 주문 내역에서 찾아요. 주문을 가지고 가는군요. 자, 주문에서 갑니다. 주문에서 이 튜플 하나 가지고 주문 내역으로 들어가죠. 네. 그랬을 때 주문 번호와 이걸 비교하죠. 네. 그래서 1, 2, 3을 주문한 애가 있으면 존재하면
존재하면 true예요, 얘는. 그러면 not exist를 원하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 애들을 찾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애들을. 네. 그래서 첫 번째 거 가지고 처리, 두 번째 거 가지고 처리, 세 번째 거 가지고 처리 하면서 네, 해당하는 애만 뽑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것만 해석하면 도서번호 1, 2, 3, 4를 주문한 사람, 그죠? 주문한 사람을 찾는 거죠. 요 회원번호 가지고 왔을 때 주문한 사람, 주문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문 내역이 없으면 이런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1, 2, 3, 4를 주문하지 않았다면 출력해라. 그 얘기가 되니까 맞습니다. 자, 도서번호 2, 3, 4, 5를 주문한 회원 이름을 검색해라. 자, 주문 내역에서 주문 내역이 여기 있어요. 2, 3, 4, 5를 가지고 회원과 조인할 수가 없죠. 네, 둘은 지금 공통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문 내역과 주문 조인하고 이걸 이렇게 조인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오류입니다. 자, 도서별 판매 금액이 5만원 미만인 판매 금액이 5만원 미만은 맞네요. 그 도서별이니까 그룹 바이 뭐 해야 돼? 도서번호 해야겠죠. 그룹 바이 도서번호 이렇게 해야 네, 도서별로 묶어서 판매 금액을 계산하죠. 근데 그룹 바이 뭐 했어요? 주문 번호죠. 주문 번호라는 얘기는 여기는 이렇게 그룹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총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2018년도 14번 문제입니다. 비교적 나온 지 얼마 안 된 문제죠. 자, 기억은 지금 얘들이 포린키예요. 포린키다 보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낱널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널 값이 올 수 없으니까 낱널로 명시적으로 얘들을 세팅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외래키예요. 그죠? 지금 외래키. 여기 레퍼런스 나오면 그럼 무조건 외래키죠. 그래서 포린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소문자는 상관없는데 그냥 다 소문자로 써야죠. 소문자로 다 쓰시던 대문자로 다 쓰시던 섞어서 쓰시던 네. 명령어의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대문자로 나와 있잖아요. 소문자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조건을 고려해서 김진환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의 환자 번호를 검색하려고 할 건데 최적화된 관계대수식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 제가 기본서 안전정복에서 풀 때 틀렸어요. 그냥 풀었어요. 최적화 안 하고. 네, 그냥 풀었는데 최적화를 해보면 자, 김진환 의사의 환자 번호를 검색해요. 환자 이름이 아니고 환자 번호를 검색할 거기 때문에 닥터하고 트리트하고 두 개만 조인하면 되죠. 네. 환자 이름까지 하려면 여기 환자 페이션트까지 조인을 해야 되는데 네, 환자 이름은 뽑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페이션트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닥터하고 트리트를 하는데 최적화하지 않으면 그냥 닥터하고 트리트를 그냥 단순하게 조인해서 네, 뽑으면 되죠. 그런데 자, 김진환의 했으면 최적화되니까 일단 의사에서 김진환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닥터에서 누굴 뽑아요? D네임이 네, 하여튼 D네임이 김진환. 아이고 그것도 신경 써 쓴다고 썼는데 안 되네. D네임 김진환. 자, 김진환 이렇게 하면 김진환 튜플이 나오죠. 거기에서 뭐만 뽑아야 돼? 얘하고 조인하려면 D 아이디만 있으면 되죠. 다 필요 없죠. 이렇게 뽑으면 되죠. 그리고 얘랑 조인합니다. 무한대처럼 그렸네요. 그럼 앞에도 지금 이렇게 애트리뷰트가 3개인데요. 이 중에서 2개만 뽑아요. P, ID와
DID 트리트 이렇게 뽑아서 조인을 합니다. 여기에서 뭐 해요? PID만 뽑아라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최적화된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최적화라고 하면 중간 단계가 가장 적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튜플도 제일 적어야 되고요. 애트리뷰트도 제일 적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자, 2022년도에 나온 문제. 자, 2022년도 나온 문제 사실 이거 SQL 연습 많이 하셨으면 틀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 눈으로만 봐서 그래요. 이거 쉽거든. 그래서 눈으로 보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자, 기억번 체크해야 되겠죠? 네, 체크. 평점이 몇 점? 1에서 5까지니까요. 0보다 크고 6보다 작으면 되죠. 0보다 크고 and 평점이 6보다 작아야 된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니은. 자, 제목이 뭐래요? 어디 갔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대요. 이거 like 쓰면 되죠? 네. like 쓰는데 어떻게 써? 이거 와일드 카드 써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포함이니까. 데이터.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데이터로 시작하는 이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데이터로 시작하는 데이터 와일드 카드. 데이터로 끝나는 그러면 데이터 이렇게 써야겠죠. 네. 물론 이제 뭐 내년에 안 나오죠. 내년에 안 나옵니다. 내년에 안 나오는데 매년 뭐 알 거만 자꾸 늘어납니다. 디귿. 자, 디귿. 자, 평균 평점이 4.0 이상인 출판사의 출판 사명과 평균 평점이 출력되도록 디귿과 니은을 작성했을 것. 자, 평균 평점. 평균 평점인데 결국 평점을 에버리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A 에버리지의 평점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자, 리을은 평균 평점이 4.0 이상인 출판사의 사명. 자, 출판사의 사명과 평균 평점은 여기 출력되죠. 그럼 여기서 뭐만 하면 돼요? 평균 평점이 4.0 이상인 출판사를 찾아야겠죠. 출판사. 그러면 출판사의 평균 평점을 구해야 돼요. 그쵸? 여기 지금 평균 평점이라고 하는 걸 뭘로 구하는 거야? 출판사 별. 그쵸? 그럼 출판사 코드로 뭘 해야 돼요? 출판사 코드로 그룹 바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룹 바이 출판사 코드가 들어가야겠죠. 출판사 코드로 묶어요. 그러면 그룹 바이 했을 때 그룹 바이의 조건은 우리 뭘 쓰나요? 해빙을 쓰죠. 출판사 코드로 묶었을 때 뭘 보여줘야 되냐면 이 해빙 조건에 맞는 애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이랬을 때 평균 평점이 4.0 이상이니까요. 4.0. 여기는 평균 평점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에버리지 평점을 다시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네, 두 개가 모두 다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6장은 끊어서 가겠습니다. 자, 2003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뷰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SQL 문제네요. 자, 릴레이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인플로이가 있고 DPT, 디파트먼트가 있는데, 자, 고용인 번호가 2103인 고용인이 속한 부서 이름을 구하는 문장을 아래 형식에 맞게 써봐라. 부서 이름을 구하래요. 부서 이름. 자, B103 얘가 부서 번호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찾아가서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그 셀렉트 이름과 부서 이름을 구하는 거니까 dname. 여러분 시험에서는 대문자로 써야 돼요. 네, dname을 구할 건데 뭐 할 거냐면 employee가 필요하죠. employee하고 dpt가 필요합니다.
일단 인플로이에 있는 EMP NO가 뭐여야 되고 21032여야 하고, 그리고 자 여기 DPT 이름이 똑같죠. 이름이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이거 씁시다. 2, D 이렇게 쓰면 2.dptno는 d.dptno와 같아야 한다. 자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게 나오겠죠. 자 고용인 번호 가네요. 네, 고용인 번호가 이 일빵빵인 고용인 번호가 이거인 고용인의 부서 번호를 이걸로 갱신하는 문장을 작성하세요. 갱신이니까 업데이트 테이블이죠. 자 어디 있어요? 네, 테이블이니까 employee set dptno는 D004 왜요? 고용인 번호 EMPNO가 21빵빵. 네, 요즘 같으면 1점짜리 문제죠. 그런데 3점입니다. 이때는 정말 점수를 요때가 제가 알기로 제가 듣기로 진짜 많이 뽑았던 때라고. 네, 갑자기 막 몇백 명이 발표하고 했던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 때는 학과도 많지 않아 가지고. 네. 자 2004 테이블 티처와 테이블 티처 속성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자, 티처의 소속 학과가 컴퓨터인 교수의 교수 번호, 교수 이름, 나이를 검색한 후 결과 튜플로 이루어진 뷰 이름이 CT예요. CT를 생성하는 SQL문을 밝게 써봐라. create view 이름이 CT. 자, 여기가 select니까 as를 여기다 써야겠죠. 이렇게. 네. 그런데 지금 T 여기가 이거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단 뷰 속성은 tno, tname, tno. 자, 이름이 다르니까 tno, tname, t 대문자로 쓰려다가 막 소문자. 자, 스테이터스로 한다. a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뽑으면 되죠. 이제 컴퓨터 거니까 여기 조건은 뭐냐, dpt는 컴퓨터. 자, 이렇게 쓰면 되고, 셀렉트에 이제 교수 번호 뽑아야죠. tid name age. 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3점. 정말 점수 따기 좋았던 시대. 자, 2008년도 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DVD 고객이 있고요, 대여가 있고요, 결과 릴레이션에 고객의 전화번호 한 뽑았네요. 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대여 횟수는 누적되어 유지된다. 아래같이 릴레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산을 이렇게 연산자 in을 사용한 부속 지리문, join을 사용한 SQL을 작성해봐라. 자, 이를 조인할 때 비교 횟수를 줄인 가장 효율적인 관계대수식을 써봐라. 네, 저랑 친했던 형이 2007년도에 시험 보고 8년도에 시험 봤는데, 8년도에 시험 볼 때 야, 관계대수 꼭 나오겠지? 이러고 들어갔는데 시험 끝나고 관계대수가 안 나왔어. 막 이러는 거야. 다음에 시험지 보니까 관계대수가 있는 거야. 여기 형 관계대수가 시험지에 있던데 형 안 풀었어요? 네, 그랬더니 안 푼 것 같다며. 2008년도도 한 20명 정도밖에 안 뽑았어요. 이 경기도가 기준이야. 다른 지역은, 그 당시에는 다른 지역은 거의 안 뽑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다른 지역 뽑아도 한 명 막 이렇게 뽑았고요. 네, 그래서 뭐 경기도만.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름하고 전화번호 뽑을 거죠. 그 셀렉트 이름, 전화번호. from 고객. 자, 고객에게서만 뽑는 건 아니죠. 지금 뭘 뽑는 거예요? 자, 여기 이성호 봅시다. 이성호, 이소라, 최우석. 자, 여기 3명인데, 요 3명이 왜 나왔을까? 한번 보죠. 3명이 왜 나왔을까? 이성호, 고객번호 1번이죠. 1번. 두 개 합치면 11이네요. 이소라, 3번이에요. 두 개 합치면 13입니다. 자, 2번은 요거 다 합치니까, 네. 정확히 몰라요. 합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4번, 5번. 5번은 하나밖에 없는데 7이네요. 7. 4번은 이렇게 하면 14. 합계 가지고 나온 건 아니네요. 합계 가지고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4번이 안 나왔죠? 4번이 안 나왔는데. 네. 그러면, 자, 합계는 아닌 것 같고, 다시 보면, 얘는 101. 2번도 101인데, 101 한 번. 3번은 101이 없네요. 4번 101이 있는데 6번. 104는 자 5번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 104, 104, 104에 4번, 104 9번. 네. 자 그러면 104를 4번 이상, 5번 5번 이상 빌리는 사람 이렇게 출력하면 1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나오면 안 되죠? 4번이니까 나오면 안 돼. 3번 나왔어요. 9번. 고, 얘 7번 나왔고. 104를 5번 이상 빌리는 사람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고객. 자, 고객 번호가 있어야 돼. 어디에? 어디 있어야 돼요? 셀렉트에서 셀렉트 고객 번호를 뽑았을 때 있어야 돼. from 어디서? 대여에서. 조건 두 가지죠. 네, DVD 번호. 번호는 D1049 and 대여 횟수가 4보다 큰.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거를 조인 지리로 해라. 조인 지리. 조인 지리로 해보면 셀렉트 이름 전화번호 from 왜 이렇게 조그맣게 놓은 거야? 고객하고 대여 왜요? 고객번호하고 대여 고객번호 같아야 조인이 되겠죠? and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똑같이 가면 되죠. 요거 이렇게 샵 네,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조인으로 쓰라고. 자, 이거 그냥 쓰고. 아이고 잘못 썼네요. 자, from에다가 고객, 그 다음에 조인, 내추럴 조인, 네, 내추럴 조인에 대여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면 조인 유징을 써도 되고요. 네, 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양하게 쓰면 되고 조인만 쓰라고 했으니까 내추럴 조인 쓰라고 되어 있군요. 내추럴 조인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추럴 조인 쓰고 고객은 이렇게 이 고객번호는 쓸 필요가 없죠. 여기 내추럴 조인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요 웨어절에 있는 것만 그대로 오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관계대 수식으로 쓰면 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뽑아라. 어디서? 자, 고객에서. 자, 근데 얘랑 내추럴 조인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지금 비교 횟수를 줄이니까 비교 횟수 줄였으니까 여기 대여에서 먼저 뽑아야 되겠죠? 네. 자, DVD 번호는
104 엔드가 아니지. 자, 내가 자 대여 횟수가 4보다 크다. 어디에서? 대여에서.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최소한의 개수 하나, 둘, 104를 4번 이상 빌린 사람들이 나오겠죠. 3개 나오죠. 3개 나온 거랑 이렇게 조인하니까 네, 딱 3번만 조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나왔던 문제. 2009년도도 꾸준히 뽑긴 했군요. 2007년, 8년, 9년. 아, 9년이 4대 천왕이네요. 4명 뽑았을 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4대 천왕이 나왔을 4명을 뽑는다 했을 때, 뭐 제가 경쟁률을 확실히 보진 않았습니다. 그 4명 뽑는다는 거에만 놀랬지, 경쟁률을 실제로 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다고 뭐 몇백 대일까지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네. 그 뭐, 항상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항상 봐야 돼요. 내가 허수냐, 아니면 실력자냐. 스터디에서 딱 보면 알죠? 우리 스터디는 정말 뭔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 스터디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뭔가 다 답을 찾아내고, 네. 그런 스터디인데 거기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실력이 있는 겁니다. 네, 스터디 중에 제일 안 좋은 스터디는 어떤 스터디냐면, 말을 듣고 어떤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 서로 토론을 합니다. 토론. 근데 그 중에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로 이미 결정된 이론을 우리 민주주의로 야 이거 이런 거 같은데 저런 거 같은데 이래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의문점이 생겼다. 그러면 기본서의 내용을 봐야 되는 거지. 네, 그거를 우리가 토론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서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는 SQL문을 골라봐라. 딜리트 프롬 등록. 당연히 되겠죠. 네. 업데이트 교수. 교수 번호 여기 있어요. 교수. 네, 교수 번호를 103으로 바꾸면, 강태식이 교수 번호를 103으로 바꾸면 뭐에 문제가 생겨요? 개체 무결성 위반하게 되죠. 103이 여기 있는데 기본키가 교수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강태식을 103으로 또 바꾸면 거절됩니다. 네. 오류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실행하지 않죠. DBMS가 거부합니다. DBMS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예요?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 네. 그래서 개체 무결성이 깨지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뷰를 만들 건데 셀렉트 이름 전공 이름 학생. 자, 학생에서 이름과 전공을 뽑을 거예요. 자, 위드 체크 옵션 컴퓨터. 자, 컴퓨터 학과 애들을 뽑는데 위드 체크 옵션을 줬어요. 그리고 국어과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당연히 거절되죠. 네. 연산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그래, 거절되니까 수행된다고 볼 수 없네요. 크리에이트 뷰, 교수 뷰. as select 교수 번호와 이름. 교수 번호와 이름을 뽑아라. 교수 번호와 이름 다 있네요. 여기와 여기. 그래서 뷰를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집어넣으려고 그래. 105에 송민승을 집어넣으면 잘 들어가죠. 네. 물론 여기 학과가 난널이라면 안 들어갑니다. 네, 난널이라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죠. 자, 4번. 크리에이트 뷰, 강의 뷰. 과목 번호와 이름. 과목 번호와 이름을 교수와 과목에서 뽑는데, 네, 과목 번호와 이름. 자, 교수 번호와 과목의 교수 번호가 같아야 돼요. 과목의 교수 번호. 이거와 이거가 같아야 되고, 네, 그래서 교수하고 과목을 뽑았는데,
그러면 각각 나오겠죠. 과목번호 C1빵빵 박태환 이렇게 나오겠네요. C1빵빵 박태환.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입력해봐라. 지금 두 개를 조인한 거예요. 그쵸? 두 개를 조인한 건데 여기다가 입력해봐. C3빵빵 안성필을 입력해보자. 그러면 자, 얘는 과목이고 얘는 교수 테이블이잖아요. 안성필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안성필만 띵 이렇게 넣으면 들어갈까요? 당연히 기본키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죠. 실행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닥에 조인되면 얘가 DBM에서 똑똑해서 아 얘는 이쪽에서 왔고 얘는 저쪽에서 왔으니까 각각 넣어주자 이렇게 하기는 너무 될까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두 개가 조인되면 일단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7번 답은 2번입니다. 옳은 거 골라보세요. 자, 정의 기능에서는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 사이에 변환이 가능하도록 사상안에 대한 명세를 포함한다. 그렇죠? 네.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의 사상안 이게 스키마잖아요. 요거 네. 개념 스키마에 대한 사상 이게 우리가 정의에서 만드는 거죠. 그렇고요. 2번 조작 기능은 DBMS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접근 이건 DCL이죠. 네, 제어 접근 권한 주는 거는 제어입니다. 자, DDL 정의 기능을 위한 데이터 언어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며 DDL 컴파일러는 기술된 스키마를 번역하여 저장 데이터베이스인데 너무 어려운 말이죠. 자, 스키마를 번역하여 저장하는 거, 스키마를 번역하여 저장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하는 거, 이 DD에서 하는 일입니다. 데이터 사전, 네, 데이터 딕셔너리, 뭐 시스템 카탈로그,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지금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죠. 표준 SQL 언어로 딜리트 업데이트문은 조작어를 지원하는 데이터 조작어로 저장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갱신한다? 맞죠? 삭제하거나 갱신하는 게. 맞죠? 자, 14년. 다음은 온라인 쇼핑몰 데이터베이스 고객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고객 번호별 주문 금액의 합계를 검색하기 위한 SQL 빈칸에 들어갈 걸 채워보세요. 자, 고객 번호, 고객별로 주문한 총 금액을 골라내라. 그리고 웨어가 들어가요. 여기 웨어가 들어갈 것이고요. 자, 주문과 고객을 연결해야 되니까 고객 번호하고 여기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번호 주문 고객번호. 자, 그 다음에 서울에 거주해야 됩니다. 서울. 그렇죠? 그래서 and 주소는 서울. 자, 이렇게 쓰면 끝. 2점 쉽게 얻었습니다. 자, 2016년도 문제입니다. 자, 인플로이와 디파트먼트에서 부서별 평균급여가 4만 이상인 부서의 부서번호, 부서명, 급여 총액으로 구성된 뷰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걸 채워봐라. 자, 뷰 이름은 이렇게 되고요. DNO, 자, 이게 부서 번호죠. 부서 번호, 부서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총액. 그 기억은 총액이에요. 그 썸을 해야 되겠죠? 썸. 뭘 총액해요? 셀러리를 총액해야겠죠. 셀러리. 자, 셀러리를 총액합니다. 그런데 셀러리를 총액해서 네, 여기 뷰 이름이 DNO, DNAME, 토탈이에요. 그래서 셀러리 총액해서 as 토탈 이렇게 써야겠죠. 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바이 DNO와 DNAME 해빙. 자, 그룹 바이의 조건이 해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은은 네, 그룹별로 부서별로 묶었을 때 총급여. 그러니까 여기다 뭐
총급여가 아니고 평균급여죠. 여기는 총급여고, 네, 여기는 평균급여니까 에버리지의 샐러리가 얼마보다 커야 돼? 네, 이거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되죠. 네, 그러니까 부서별로 묶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그룹 바이가 나오면 셀렉트에 나와 있는 애트리뷰트. 네, 지금 여기 썸 같은 경우는 집계함수니까 제외하고요. 애트리뷰트는 모두 그룹 바이에 나와야 한다. 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뭐 DN으로만 해도 됩니다. 되는데 계속 얘기했지만 아까 그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2017년도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릴레이션이 두 개가 있고요. 네, 얘랑 얘를 이렇게 연결한 얘는 외래키입니다. 외래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릴레이션에다가 이걸 넣으려고 합니다. 거부된다. 왜냐? 자, 세 개 중에 써봐라. 이거죠? 자, 요거는, 자, 4번. 부서번호로 4번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4를 찾아갔을 때 있어야겠죠? 4가 없네요. 그럼 참조할 수 없죠? 그래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유효합니다. 2번. 자, 널 개발부 4, 5, 5, 6을 넣으려고 합니다. 거부된다. 왜냐? 기본 키가 뭐예요? 널이죠. 네. 기본 키가 널이면 안 된다는 게 뭐야? 개체 무결성. 엔티티. 네. 무결성. 엔티티가 개체예요. 우리말로. 한자죠, 한자.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 위배. 자, 키 무결성은 뭐예요?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키가 있어야 한다. 네, 키 제약 조건이죠. 키 무결성이죠. 키 제약 조건. 17년도 3번 문제. 기억의 수행 결과를 쓸 것. 니은의 수행 결과를 쓸 것. 네, 기억. 셀렉트 D 에버리지 맥스 학생. 자, 부서별 학과별로 묶었을 때 평균 점수하고 최고 점수를 써라. 그 얘기가 되네요. 네, 평균 점수로 내림차순 해서 정렬해라. 자, 그럼 이렇게 묶고 나머지 이렇게 3개 묶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부서번 D 근데 이제 평균 점수를 일단 구해야 되니까요. 얘의 평균은 75점이죠. 네, 그 다음 80, 85, 90. 자, 170에 85 하면은 255점. 나누기 3 하니까 85네요. 네. 얘는 85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오겠어요? 여기서는 내림차순이니까 네, 2번이 먼저 나오겠네요. 2번 평균은 85점. 최고 점수는 90점. 그 다음에 1번 평균은 75점. 최고 점수는 80점. 이렇게 나오겠네요. 2번의 수행 결과를 쓸 것. 홍길동 이렇게 써라. 자, 일단 얘가 뭘 구하는지를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학생 이름, 부서 이름, 점수를 출력할 건데, 네, 학생은 S고 얘는 D다. 점수가 네, 여기는 자 보세요. 여기 서브 메인 쿼리에서 학생 하나를 잡아요. 메인 쿼리에서. 그럼 스튜던트에서 스코어가 있는 게 지금 스튜던트니까요. 스튜던트에서 학생 하나를 잡아요. 학생 하나를 잡은 다음에 서브 쿼리로 들어가 봅시다. 김수아를 잡아서 서브 쿼리로 들어갔더니 자, 여기 스튜던트, 여기 서브 쿼리에 있는 스튜던트, 얘를 보니까 네. D.D 여기 D.D하고 S.D 같으면서 평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같은 학과 번호
애들의 평균인 거죠. 같은. 내가 내 학과 번호가 2번이야. 그러면 2번과 여기 스튜던트에서 2번과 내 여기 위에서 갖고 온 메인 쿼리의 학과 번호와 같은 애들의 평균보다 내 점수가 크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2번 같은 경우 보면 2번 나는 80점인데 얘네 점수가 몇 점? 85점이라 그러죠. 자, 얘는 평균보다 점수가 낮죠. 얘는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점수가 같죠. 근데 커야 되잖아요. 얘도 대상이 아니고 얘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면 얘가 나오겠네요. 학과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애들을 출력해라 그 얘기가 되겠죠. 네. 자, 다시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 부속 질의 문제는 요 메인 쿼리에서 해당 테이블에 있는 튜플 한 개씩 들고 들어간다 그랬죠. 네. 스코어니까 이 학생 테이블에 있는 걸 하나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학생 테이블에 김수아를 가지고 가요. 김수아 튜플. 요 튜플을 가지고 서브 쿼리에 갑니다. 그럼 여기서도 스튜던트를 뽑는데, 자, 요 D 넘버는 얘 거고, 요 S.D 넘버는 지금 수학 거예요. 그럼 얘가 2번이죠. 2번 부서. 2번 부서, 여기는 그럼 2번 학과의 평균을 출력하겠죠. 그 2번 학과의 평균 아까 구한 게 85점이잖아요. 그럼 결국 얘는 김수아가 왔을 때 여기 서브 쿼리의 값은 85예요. 그렇죠? 평균이니까. 그럼 김수아가 85보다 점수가 크냐를 물어보는 거죠. 아니죠? 안 크니까 패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우가 왔어요. 정상우는 1번이잖아요. 1번 평균보다 정상우 점수가 크냐? 아니죠? 네. 그럼 큰 애는 누구예요? 이민구가 있고 신지수가 있어요. 그럼 둘을 출력하는데 이런 식으로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위에부터 나오겠죠? 이민구 1번이니까 국어교육과 하고 여기 점수는 뭐가 나와야 돼? 네. 이 사람의 점수죠? 8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지수 컴퓨터 90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문제 네 앞에서 했죠? 난널 네, 교수가 정말 문제 내기 싫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이 문제 보고 보링키 문제 내기 싫었다기보다는 그냥 네, 학생들이 DB는 쉽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뭐 이런 거죠. 네, 나도 뭐 문제 너무 고민하지 않고 내도 되고 뭐 이렇게. 자, 기억력 썼고요. 김진환 환자 이거 관계대소에서 한 건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관계대소에 답이 있습니다. 써볼까요? 프로젝트 PID 김진환에게 진료받는 환자 번호를 검색하라고 했으니까 PID 뽑으면 되죠. 네. 자, 그리고 여기 PID하고 조인할 거예요. 뭐해서? 자, 페이션트 네임, 네, 김진환이 의사인데 잘못했네요. 여기 P가 아니고 D죠, D. 자, D 네임은 김진환. 네. 네, 김진환을 뽑아요. 어디서? 닥터에서. DOCTOR. 닥터에서 김진환을 뽑고, 네. 여기가 PID가 아니고 DID군요. DID. 네. 김진환을 뽑은 거랑 쪼이네요. 환자 번호 검색이니까, 네. 얘랑 쪼인합니다. 천천. 네. 쪼인하는데, 뭐, 여기서 PID, DID, 어디서? 트리트. 자, 여기 진료에서 요거 두 개 뽑아서 자, 김진환의 DID와 조인하면 네, 여기서 PID를 뽑아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19년. 이게 인이냐, 이그지스트냐, 뭐, 낫인이냐. 자, 이그지스트, 낫 이그지스트는 여기 앞에 이거 없다 그랬죠? 자, 근데 인 같은 경우, 저희가 엊그저께 설명할 때 그랬는데, 이그지스트는 반드시 앞에 있는 테이블의 애트리뷰트가 뒤에 온다 그랬어요. 그죠? 이그지스트. 근데 인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앞에랑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없고 그냥 야, 밑에서 이런 조건으로 뽑은 것 중에 내 번호가 있니?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강 신청 하지 않은 학생. 그럼 여기는 수강 신청 한 학생이잖아요. 한 학생의 아이디를 쫙 뽑았어요. 이렇게 길게 쭉 나왔는데 여기서 내 번호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잖아요. 하지 않은 사람 찾는 거니까 뭐 쓰면 돼요? not in 쓰면 되죠. 자, 기억에 해당하는 거 그냥 2점짜리 주는 문제. 네, 그 다음에 실행했을 때 나오는 튜플의 개수를 써봐라. 자, 53 이걸 수강 신청하지 않은 애. 53430 53430 신청하지 않은 애. 신청 한 애 빼면 되죠. 003 얘 빼고 26번 얘 빼고 그러면 요거 3개 나오겠네요. 그 튜플 개수 3개. 나딘 튜플 수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우터 조인, 네, 외부 조인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약간 그 뭐랄까요? 논란이 좀 있었던 네, 중복이 제거되냐 안 되냐 막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제거되지 않아요. 네,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처럼 이렇게 했을 때 속성의 개수, 튜플의 개수를 써라.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걸로 조인이 되잖아요. 이걸로. 그쵸? 이걸로 조인이 되는데 첫째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복된 것도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8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애들끼리 조인하고 아우터기 때문에 남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써요. 그러면 하나, 둘, 아이고, 네, 거꾸로 조인됐네요. 자, 요렇게 하나, 네, 둘, 셋, 넷, 뭐야, 둘, 셋, 넷, 다섯, 네, 아이고, 네, 얘는 4가 아니죠. 여기 3번으로 이렇게 가죠. 예, 얘는 2번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5개 쪼로록 나오고 얘 거 나오죠. 그래서 6개가 나오죠. 네. 그래도 양심이 있죠. 뭐 이게 2점인가? 자, 이 튜플 인공지능처럼 안 냈잖아요. 한 방에 모풀 문제를 한 방에 막 8점, 6점 막 이렇게 내지 않으니까. 자, 인플로이에서 이렇게 속성값을 얘로 갱신하려고 하면 거부된다. 이유가 뭐냐? 05 얘를 2로 바꾸려 그러면 네, 개체 무결성 위배되죠. 개체 무결성. 네. 근데 여기 이제 키 제약 조건을 답으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개체 무결성이라고 써야 되는데 개체 무결성이 없죠. 도메인 제약, 참조 무결성, 키 제약 조건 이렇게 3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3개 중에서 쓴다면 네, 키 제약 조건을 써야 돼요. 키가 중복되잖아요. 네, 키가 중복되기 때문에 키 제약 조건을 써야 됩니다. 자, 가번에 요것을 삭제 연산을 수행하면 거부된다. 자, 가에 333 요거를 하면 거부된다. 이유를 써라. 자, 참조무결성이죠. 나를 참조하고 있는 애를 네, 나를 누가 참조하고 있는데 나를 삭제하려고 하면 이쪽에 문제가 생기죠. 이쪽에. 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다.
또는 같이 지운다, 또는 set null이다,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테이블을 만들 때 on delete 외래키, 네, on delete일 때 set null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네, 얘가 333 지워지면 여기가 null이 돼 버립니다. 그죠? 뭐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니까 옵션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뭐 평균 가격이 300을 초과하는 회사의 평균 가격을 구해보라. 자, 회사 코드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끼리 묶이겠죠? 그 평균 가격을 구합니다. 근데 이게 300 이상이냐? 그럼 여기다가, 네, 평균 가격이 300보다 크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똑같이 그냥 AVG 가격, 네, 평균이 300 이상이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랬을 때 튜플의 개수 써봐라. 튜플의 개수는 2개 나오죠, 2개. 네. 자, 회사 코드를 봐야 됩니다. 회사 코드가 10번이 하나, 둘, 셋, 넷. 4개예요. 가격을 보면 100, 100, 300. 500이죠. 500에다 이거 더하면, 네, 1400입니다. 1400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300이 안 되죠? 네.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20번. 여기하고 여기. 얘는 기본적으로 2개가 다 가격이 300이 넘네요. 네. 그 다음에 얘. 네. 잠깐만요. 10번 다시 볼까요? 자, 요거 이렇게 더하면 500. 500하고 900 더하면 1400. 아, 이게 넘는구나. 자, 넘네요. 10번 것도 300이 넘는군요. 네, 300, 네, 350이네요. 10번하고 20번이 나오겠네요. 30번은 안 나오죠. 요거 2개인데, 평균이 200이죠. 네, 안 나오고, 10번과 20번이 출력돼서 튜플이 2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6조, 데이터베이스 56쪽이에요. 네. 2021년 B의 9번인데, 네, 제가, 네, 요 3번 문제를 정말 말도 안 되게 풀었죠. 네, 노액션이, 노액션이 그 노액션이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제 마지막 문제라고, 막, 네, 풀다가 정신이 나갔나봐요. 자, 문제를 다시 풀게요. 야, 이 노액션을 제가, 아니에요. 뭐 핑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말도 안 되게 풀었어요. 노액션이 아무것도 안 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노액션은 MySQL에서 노액션하고 리스트릭트는 동일한 연산이에요. 아주 미세하게 다르긴 하지만, 그거는 뭐 전문가들 소관이고요. 우리한테는 리스트릭트와 노액션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동일하다고 써 있는데, 동일하다고 그러면 업데이트가 거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뭐, 네, 무결성이 깨지네, 뭐 이런 얘기를, 네, 헛소리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완전 헛소리였고요. 지금 저기 보시면 동호회에서 D3를 D4로 업데이트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해서 D4를 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옵션은 2가지가 있습니다. 캐스케이드하고 리스트릭트, 노액션이죠. 네, 캐스케이드는 연쇄적으로 바꾸는 것, 노액션, 리스트릭트는 거절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얘를 바꾸란 얘기예요. 얘를 D4로 바꾸란 얘기인데, 네, 누군가 나를 참조하고 있는데 무결성이 깨지는데 뭘 바꾸긴. DBMS의 기본은 무결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무결성 외래키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리스트릭트가 기본이에요. 리스트릭트가 기본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온 업데이트가 안 써 있다면 자동으로 리스트릭트 합니다. 왜냐면 무결성이 깨지니까요. 근데 뭐 무결성이 깨짐에도 불구하고 바꾼다고, 네, 제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안 바꾸죠. 네, 안 바꿉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지금 노 액션 리스트릭트란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 나를 참조하고 있으면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D3를 참조하는 애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업데이트 연산 자체가 거절됩니다. 거절. 그리고 나서 여기가 D4를 세니까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D4는 제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0이 나오는 겁니다. 네.